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교감 정병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자율종합감사를 준비를 하여 운영도 해 보았고 외부 감사관으로 현장에 가서 활동도 해 보았습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수감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학교가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율종합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학교 자율종합감사 추진 일정, 세 번째는 학교 자율종합감사 중점 사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째로 학교 자율종합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자율종합감사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사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진 배경으로는 첫째, 학교 현장의 예방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 전환, 둘째, 신뢰 회복을 통한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 셋째, 학교 종합감사 주기 단축 방안 필요, 넷째, 자율적 내부 통제 활성화로 상시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추진 목적으로는 첫째, 예방 위주 감사 시스템의 변화 유도, 둘째, 학교 교육력 제고,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셋째,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 넷째, 공교육 신뢰도 제고 및 청년 문화 확산 유도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자율종합감사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는 다음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감사 준비 단계, 2단계는 감사 실시 단계, 3단계는 감사 종료 단계, 4단계는 평가 및 환류 단계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감사 준비 단계에서는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부 감사반을 구성을 하며 교직원 연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학교 내부 및 외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부 감사는 1차, 2차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차는 자가 점검이며 2차는 내부 감사관의 확인 점검이 되겠습니다. 3차 점검인 외부 감사는 3차 외부 감사관의 최종 확인, 감사 마감 회의, 만족도 조사 및 청년 교육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감사 종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본청 및 지원청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감사 결과 처분심의의 개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처분 결과 통보, 감사 결과 공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본청에서 차년도 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 환류 등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 실시 단계 세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는 다음 표와 같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점검은 업무 담당자인 자기 점검으로서 자율점검표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기 업무 점검을 하게 되는데 2 내지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학교 현장에 따라서 진행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2차 점검인 내부감사는 내부감사관 4 내지 6명으로 구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단위학교에 따라서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내부감사관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점검표 확인을 3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3차 점검인 외부감사관은 외부감사관이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학교에 오셔서 자율점검표 최종 확인 및 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1일은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보통 단위학교에서는 외부 감사를 2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학교는 서울 시내 공립초중고 200교 내외가 되겠으며 감사 운영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 9개월 동안 진행이 되며 1, 2, 3차 점검이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점검 범위는 2019년 3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 당해년도 포함 4개년 기준으로 점검이 진행이 됩니다. 감사 점검 영역은 학사관리, 인사 및 복무, 학교 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 점검 방식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자율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개선을 하며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 내지 3차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 결과 보고 및 사후 처리는 외부 감사관의 3차 점검 후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감사처분 심의회의가 열리며 본청 내지 지역정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며 차년도 평가 반영 등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학교 자율종합감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추진 일정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 학교 자율종합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학교 자율종합감사의 당위성 설명 및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게 되는데 이때 각종 법률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초중등 교육부 시행령 제36조 5항의 교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께서 아직도 선생님들께서는 수업만 잘하면 되지 제가 그 위에 업무 다른 영역의 교육활동을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와 같은 지침이 정확하게 초등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각종 규정 준수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꼭 해주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반을 편성을 하고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2차 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내부기관에 의한 내부감사관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학교 자율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점검은 외부감사관에 의해서 3차 점검이 끝나게 되면 감사 및 마감회의를 끝으로 감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감사 추진 일정 중 학교 자율종합감사 실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TF팀을 구성 운영했던 사례에 대해서 표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모든 진행 사항은 반드시 내부기관을 실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며 협의된 TF팀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협의 내용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관련 자료를 수합하셔야 되며 성적, 출결, 방과 후 수업, 복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추후 보완한다는 내용보다는 보완한 내용을 첨부해야 하며 감사 전 보완 및 변경이 어려울 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에 심의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오류가 나왔다면 반드시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서 점검 및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이상 없음보다는 내부기관 등이 번호 등을 적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자율종합감사 추진 일정 중 학교 자율종합감사 실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계획 수립안에는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진 배경 및 목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자율종합감사 시행 전 감사 단계별 세부 업무 프로세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감사 운영 지원을 하며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 개선을 통한 학교 신뢰도 증진을 하며 교직원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으며 자율시정 개선을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규정 제3조의 2항 2022학년도 학교 자율종합감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내부감사관과 외부감사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부감사관은 학교 실정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지만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총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외부감사관은 추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지만 3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내부 감사관이 감사할 분야에 대한 세부 감사 영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반장인 교감 선생님께서는 업무 총괄을 하셔야 되며 학사 분야 및 일반 행정 분야를 담당할 선생님 4분, 또 일반 행정 분야를 담당할 행정실 직원 2분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각 세부 감사 영역 부분에 대한 감사 분야를 지정을 해서 내부 감사관을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날짜 지정을 받게 되면 그 날짜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자율종합감사 자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점검, 2차 점검인 자율점검과 내부감사 시기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성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부감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 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단계인 학교 자율종합감사 교직원 연수부터 마지막 단계인 외부 감사 실시 및 감사 마감 회의 시까지 이렇게 일정대로 진행됐던 내용을 표에 실어놨습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전 사전 준비 단계로 밀착지원단의 컨설팅 지원 요청을 받으셔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시게 되면 원활하게 감사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 자율종합감사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은 학교장 지명사항으로 교감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이 되겠습니다. 내부감사관은 부장교사 및 행정실 직원으로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안내는 되어 있지만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외부감사관으로는 학사 1명은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주시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감사 담당 공무원 3분이 같이 나와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게 되십니다. 그러면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 교직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은 감사 중점사항, 감사반원의 역량에 맞는 업무 분장 등을 확인을 하고 감사 중점사항에 따른 감사가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며 감사 기간 안에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도 하셔야 되며 외부 감사관에게 학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반원은 각자 역할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보를 확인을 하고 감사의 주요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교직원은 업무 추진의 절차상 오류 및 누락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사전 점검 후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며 감사반원의 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외부 감사를 나가서 담당 선생님과의 업무 분야를 확인차
담당 선생님을 오시게 했는데 수업 참여 등 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간혹 외부 감사관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직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교 자율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서식 3입니다. 이 일부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는 확인서, 증거서류 4번,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셔야 되며 또 우수 사례가 있을 시 학교 자율종합감사 우수 사례의 일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외부 감사, 즉 3차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교육청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인 외부 감사관에게는 교육청에서 이메일로 감사 자료를 다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계 자체 보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 자율점검표 일부, 감사관 서약서 서식 2번입니다. 각 일부, 감사 수감표, 즉 학교 일반 현황 및 업무 분장 등이 포함된 감사 수감표, 감사 대장, 즉 감사 관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의 작성 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검 결과를 1번, 2번 사항은 점검 결과 사항에 관련 근거 공문 번호 등을 정확하게 들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반면에 세 번째 사항의 경우 이상 없음이라고 이렇게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보게 되면 많은 항목에서 이렇게 이상 없음이라고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관련 근거 공문 등을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위에 1번, 2번처럼 점검 결과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감사관들이 판정을 하실 때도요, 이상 없음보다는 점검 결과가 이렇게 근거 서류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재가 되게 되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신뢰성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큰 꼭지인 학교 자율종합감사 중점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의 위계 및 관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자문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문서 첫 번째 보게 되면 관련이라는 부분에 보게 되면 대부분 예를 들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규제에 관한 특별법, 두 번째는 중등교육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관련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별 점검 항목을 보시고서 점검을 하실 때는 그동안에 있던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하고 계시지만 전자문서에 근거한 관련된 공문에 관계된 법령을 왼쪽에 있는 법의 위계를 참고하셔서 같이 사전에 숙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점사항 중에 두 번째인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초중등 일반학사, 특성화고 일반학사, 일반 행정에 대해서 세 가지 예시를 제가 표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섯 번째인 초중등 일반학사 분야에서는 교구 기자재 관리, 특성화고 일반학사에서는 실습 기자재 및 재료 관리,
일반 행정에서는 7번째 물품에 강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강조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단위학교에서 의외로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를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기자재 관리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실습 기자재 및 재료 관리,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물품 용역, 재산 관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에듀파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통합 자산 관리 영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재산 관리, 물품 관리, 기자재 관리 3가지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사전에 학교의 나이스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물품 관리에 대한 권한은 행정실의 담당자가 갖고 계시고요. 일반 선생님들한테는 물품 관리에 관한 권한을 거의 주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품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품에 대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018년도에 나온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물품과 소모품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품은 비품과 기자재로 구분이 되며 물품과 소모품을 구별하는 기준은 예시에서처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가격이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구별을 해서 물품인지 소모품의 기준을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서 정하여 나왔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컴퓨터실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단계인 물품관리 영역에 가서 물품 취득관리 탭에 보게 되면 아래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BTL 취득 물품 등록, 기타 취득 물품 등록이 있는데 대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기타 취득 물품 등록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물품 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품 대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품 대장에는 목록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 가보게 되면 그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의 현상입니다. 물품 대장에는 없는데 관련 부서에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물품 대장에는 있고 기자재 대장에는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실을 했다거나, 두 번째는 내용 연수가 지나서 폐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다가 내부 기한을 통해서 폐기만 했지 이 나이스 에듀파인 기자재 물품 취득 관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폐기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인 물품 대장에는 없고 실물을 존재하는 경우는 애초에 물품 담당자가 이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의 물품 취득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폐기한 기자재를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위학교에서 물품을 취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담당자가 물품 취득 관리에 가셔서 취득 물품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다음 탭에 있는 기자재 관리에 가서 이 물품이 해당 부서의 비품인지 기자재인지 구별을 해서 이것이 기자재라고 판명이 나게 되면 기자재 담당자가
물품 관리에 가서 물품에 등록된 내용을 보고 단위 부서의 실습실에 기자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점검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생소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게 되면 부서별 보유 현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단위학교 운영부서인 교무실에 있는 그 학교의 물품에 등록된 물품들이 쭉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신학년이 되게 되면 새로운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다시 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 시에 이런 물품도 꼭 확인을 하셔서 우리 부서의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단계를 해마다 꼭 체크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부서별 물품 보유 운영 현황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내용 연수 물품 현황입니다. 빨간 탭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 연수별 물품 현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물품에 대한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컴퓨터들은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새로운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반드시 폐기를 하고 새로 사셔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품이 계속 누적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용 연수를 확인하셔서 오래된 내용 연수가 지나고 사용하기 어려운 오래된 기자재들은 또 물품 등은 반드시 불용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품 권한이 행정실 담당 직원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가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품 권한을 교무실에 있는 행정사님한테 드려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학력말, 재물조사 등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학사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지만 외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결 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출석 인정 결석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교내 개인 체험학습 등으로 인해서 출석 인정 결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 장부들이 의외로 누락된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개년 과정의 내용을 점검하실 때 출결 관리 부분에서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옆에 놓으시고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석 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고사에 미응시할 경우에는 인정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만 제시를 하지, 단위학교에서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업성적 관리 심의를 열어서 인정점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단위학교별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인정점 부여 학생들이 많다 보면 이 인정점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담당 선생님께서 전부 다 수기로 계산을 해서 인정점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정점을 부여되는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간혹 오류가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정점 부여 방법이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계산돼서 부여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업성적 관리 규정 및 학교 규정에 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는 개인 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혹 학칙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학교가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학교 규칙에도 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바라며 점검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학칙 재개정위원회를 열어서 학운위 심의를 받으셔서 반드시 규정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체험학습 사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학교장 결제일 준수, 제출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결제일을 대부분의 학교들이 3일 전이라든가 5일 전 이렇게 한다고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게 되면 대부분 결제일이나 이런 제출 상태, 보관 상태 이런 것들은 양호하게 잘 해주시고 계신데 간혹 이런 결제일, 준수일 같은 것들이 학업성적 관리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거의 잘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업 일서 3분의 2 준수 여부에 따라서 이 학생은 미만일 경우에는 출석 일수 3분의 2가 안 됐을 경우에는 유급 처리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간혹 일부 선생님께서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의 이 3회를 거쳐서 이걸 1일로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수업 일수 3분의 2 준수사항은 반드시 미인정 결석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부 영역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지침 준수 여부 등등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지침 준수 여부 사항에 보게 되면 누가 기록을 확인하다 보면 누가 기록에 대한 오류가 확인이 됩니다. 이 왜 오류가 확인이 되게 되냐면 연말에 담임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 점검을 다 하시게 되면 모든 영역은 자동으로 오류가 확인이 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의 누가 기록은 자동적으로다가 오류 창에 뜨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수기로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의외로다 이 누가 기록 오류 내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정정 단계는 반드시 4단계를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 교무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준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지침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데 간혹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셔서 부재 중일 경우에 교감 선생님까지 결제를 하고 끝나게 되면 3단계 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연도별 관리대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관리대장 작성도 잘 하시고 내용도 잘 정리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의외로다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반드시 연도별로 분리해서 작성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 기록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활기록부 자료 검증에서 제외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학적의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학생 자료 종합 검색 탭이 뜨게 됩니다. 학교 자료 종합 검색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특별 창의적 체험 활동 그 옆 탭에는 특별 창의적 체험 활동 누가 기록 탭이 뜹니다. 이것을 번갈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누가 기록하고 시간이
불일치 여부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하면 진급 및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는데 한 학생이 매일같이 아침 조회 및 1교시에서 7교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서 종례 시간에만 참석을 하는 경우 출석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결석으로 처리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은 이의 경우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종종 담임선생님을 아주 애를 먹이는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1번 사항은 출석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학생이 꼭 집에 갈 때만 와서 믿게 굴었어도 학교정의 등하교 시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출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한 답은 학교장이 하교 시간을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이고 하교 시간이 4시 30분으로 정해져 있고 수업 시간 종료는 4시 20분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학교장이 하교 시간을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7교시인 4시 20분으로 하게 되면 이 학생은 결석 처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단위학교에서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우 독특한 경우이긴 하지만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업성적 평가에 보게 되면 고정분할 방식하고 단위학교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취평가 기준에 따라서 절대평가는 고정분할 방식인 왼쪽에 있는 90% 이상이면 A, 80%에서 90% 미만은 B, 70% 이상 80% 미만은 C, 60% 이상 70% 미만은 D, 60% 미만은 E인 성취도 5단계 평가인 고정분할 방식을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등이 매우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물리 과목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80% 이상을 A, 75%에서 80% 미만을 B 등으로 해서 성취 기준, 성취율을 조금 하향한 경우입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열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단위학교 분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현장에 점검을 나가다 보면 단위학교 분할 방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리 등 교과목별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군으로 묶어서 단위학교 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반드시 교과목별로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서 분할 방식에 대한 비율은 교육청에서 지급된 계산 방식을 사용하셔서 준수를 하셨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학업성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문항 출제의 적정 여부입니다. 전학년도 반복 출제가 됐는지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대부분은 얘는 잘 지켜주시고 계시지만 유사 문제나 반복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단위수가 2단위 이내인 과목인 경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 반복 유사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꼭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의 적정 여부입니다. 출제 오류로 인해 정답이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모두 정답을 처리를 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그렇지만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지침은 재시험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어 논술형 채점 및 답안지 관리 및 수행평가 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어 논술형 답안지 채점을 1차 및 2차 채점을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과목에서는 1차 및 2차 채점을 모두 동일 교사가 실시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할 때 반드시 OX 표시로 해야 되는데 사선을 그는 경우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채점 결과의 오류 수정 시에도 1차 및 2차 채점 교사의 두 분의 날인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내 대회 운영 및 수선 경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 교육 계획서와 일치가 됐는지, 참가 인원의 20% 이내 수상자 선정을 준수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해서 참가 인원의 20% 이상을 준수를 하지 않고 상향을 해서 참가한 학생들한테 대부분 수상하는 부분도 외부 감사에서 발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부 기한을 통해서, 학교장의 내부 기한을 통해서 수상 경력을 진행을 했지만 이와 같은 것이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사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방과후 학교 길잡이 등의 지침을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매우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 실시 기간 중 각종 협의회 초과 근무 중복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방과후 학교 실시 기간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문제입니다. 대부분 단위학교에서 감사반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교무부장님, 연구부장님, 주요부장님들은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님으로 포함되어 계시기 때문에 간혹 각종 협의회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명단을 포함시켜서 협의회를 진행을 하셨는데 담당 부장님께서는 그날 내가 협의회에 포함된지 모르고 초과 근무를 상신을 해서 진행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 조치 등의 추후 환수 조치 등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하고 중복됐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 등의 실행을 하셔서 그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각종 협의회와 초과 근무가 방과후 학교 실시 중에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 사항입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해서 학교 도서관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잘해주고 계시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활동 사항의 누가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독서 교육 활동이, 도서관 활동이 활성화돼서 독서 활동 누가 기록이 기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단위학교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 불가 사항이라든가 입력할 수 없는 사항이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에 있는 학교 도서관 운영 체크리스트 영역입니다. 체크리스트 영역에 보게 되면 학교 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여부를 학교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학교 운영에 있는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사관리 중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목록입니다. 심의사항 목록은 이와 같이 20개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도별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누락이 됐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준비 사항은 첫 번째, 권한 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담당 선생님께서 체크리스트에 있는 영역을 점검하시려면 요즘은 나이스의 권한을 주셔야지만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준비는 보통 감사관이 5분이 되시게 되는데 감사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원 4분의 책상에는 노트북하고 전화기가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되고요. 재정 관련 증명서라든가 학사 관련 증명서도 필요하고 복학기 및 또는 세단기도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장 준비사항은 다음 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사항에 보게 되면 운영 매뉴얼 및 각종 법령 및 규정집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관 선생님 노트북에 폴더를 만들어서 단위 학교에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게 되면 외부 감사관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교 자율종합감사는 어느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 부장님의 힘으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벅차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협력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기회의 장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드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